일단은 모르니까 무식해서 열었던 것 같습니다. 양조장도 한 4,500개 정도 다니면서 부동산은 업소 다닌 것만 해도 100군데는 넘고요. 매물 보러 간 거는 3,400개는 넘겠죠. 상권을 이길 수 있는 아이템은 또 없다고 저는 이제 겪어보니까 명동점은 똑같은 아이템으로 작년에 저희가 2년간 하다가 접었었거든요. 여기는 대박이 났는데 거기는 쪽박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코로나가 바꾼 상권지도 2편을 보내드렸습니다. 10년간 침체기를 겪었던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지 그 부활 스토리를 보여드렸는데요. 구독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성공한 이승훈 백꽃막걸리 대표 인터뷰가 궁금하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번외편을 만들었습니다. 이 편에서 미처 담지 못한 인터뷰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 백꽃막걸리는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 지난해 하반기 중 역대 월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무덤에서 어떻게 이 백꽃막걸리가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승훈 백꽃막걸리 대표 만나서 자, 어떻게 해서 이 상권에 들어오게 됐는지, 들어오고 나서 이 상권이 어떻게 활발하게 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가보시죠. 여기가 저기 실평수만 95평이고요. 뭐 테라스랑 마당까지 운영한다 치면은 한 120평 정도 되는 뭐 외식업으로서는 꽤 큰 규모였는데 저는 정말 5평짜리 커피숍 한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은 모르니까 무식해서 열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다니셨다고 그랬죠. 예. 뭐 얼마만큼 다니신 거예요? 몇 년 동안 준비를 하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에서 식자재 MD 할 때부터도 그렇고 계속 외식업을 언젠가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딱 시기를 정해놓고 언제 열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2016년도 백꽃막걸리를 열기 전에 이제 6년 동안을 회사를 그만두고 전통주 업계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협회 일도 하고 강사도 하고 뭐 여러 일을 했었거든요. 양조장도 많이 가보셨고. 예, 뭐 그래서 얼마나 양조장도 한 4,500개 정도 다니면서 이제 전통주 쪽에서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고 있었어가지고 외식업도 하고 싶었고 전통주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냐 했을 때 당시만 해도 전통주를 몇백 종류씩 갖다 놓고 제대로 소개를 할 만한 공간들이 그때는 지금에 비해서는 부족했었거든요. 그걸 어디다 내야 되냐 하다가 판단을 했던 곳이 이쪽 상권이었던 거죠. 부동산 얼마나 가보셨어요? 부동산은 업소 다닌 것만 해도 100군데는 넘고요. 매물 보러 간 거는 3,400개는 넘겠죠. 뭐 정확히 세긴 그렇지만 6년이란 세월 동안 계속 보고는 다녔었던 거니까 서울 지역의 웬만한 상권 다 돌고 심지어는 뭐 전주 한옥마을 같이 지방에서 전통주가 홍보될 수 있는 곳들이라면은 다 생각을 했을 정도로 길게 봤었던 거고 외식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부동산에서 뭐 70% 결정난다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매물을 구하고 그런 게 저는 오히려 손해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많이 조언들을 해줬어가지고 저는 오픈 시기를 정해놓지 않고 여기다 싶을 때까지 찾다가 여기가 좀 연이 닿았던 게 결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압구정 로데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망한 동네에 거의 뭐 최초이자 뭐 상징적인 곳이어서 사실 부정적인 요소도 많긴 했었어요. 이쪽에 다른 어떤 레스토랑 갈 일이 있어서 왔다가 보니까 여기는 공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때 술집이 여기 있었나요? 이 거리?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를 계약을 할까 말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차를 세워놓고 저녁부터 밤까지 유동인구들을 한 일주일 정도를 지켜보니까 처참한 거예요. 그냥 한 8, 9시 되니까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기는 오로지 지금 이 사거리에 밀크포차라고 여기가 1999년도에 생겼으니까 나름 강남에서 그 정도면 높은데 이 사거리권에서 술집은 여기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이쪽은 그리고 그 전까지는 거의 외식업들은 옛날에 이미 다 날라갔었고 여기다 옷가게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외부적으로 보여지기는 그런데 사실 근데 이쪽 상권에 보면은 뭐 이자카야부터 파인다이닝이나 미슐랭은 있기 전이지만 현재로 따지면 미슐랭 원스타에서 투스타가 될 만한 곳들 그런 곳들이 보이지는 않는데 2층이나 골목 하나하나 들어간 구석에 이미 굉장히 수십 개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곳 가다 보니까 여기 상권이 겉보기에는 황폐하지만은
여기가 지금 실제적으로는 가로수길 쪽의 어중떠중에 비하면은 객단가도 좋고 청담동 쪽에 좀 폐쇄적인 어떤 커뮤니티에 비하면 여기는 개방성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관광객들도 일부들은 여기는 찾아오는 분위기였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운영업자들이 있었다는 거 그렇고 점점점 낮아지는 분위기. 1층에 이렇게 평수나 모양이 괜찮은 매물들이 여기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저 같은 업자나 외부 관점이 아니라 그거는 그 상권을 찾아가는 소비자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 소비자가 거기를 갈만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옛날에 많이 갔었던 압구정 로데오여도 지금 갔는데 거기가 옷가게만 있으면 옷에 관심 있는 손님이 아니면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공식은 저는 향후에 미래 이태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뭐 홍대도 연남동 쪽이 아니면 이 홍대 중심 상권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공동화 현상도 네. 일고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소비자 관점에서 그게 옛날에 비해서 갈 매력이 없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작년도가 젠트리피케이션 이후에 작년이 가장 전성기, 전성기. 그래서 그런 어떤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명적인 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가 사실 이쪽에서도 굉장히 큰 매물이었고 저도 외식업을 처음 준비하는 입장에서 큰 매물을 처음부터 찾은 건 아니고 저랑 거래를 하는 부동산 담당하시는 분이랑 여기를 지나가다가 여기를 자주 지나다니는데 임대 표시가 어느 날 붙어 있더라고요. 크게 생각은 못하고 봐도 너무 마음에 들지만 어렵겠지 하고 여기 임대가 나왔네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했는데 부담스럽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좋은 조건에 나왔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쿵 하는 느낌이 나중에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운명적으로 다가왔었던, 생각했던 매물의 규모도 여기는 2배, 3배 이상 되고 그래서 당장에 거래하는 부동산한테 여기 건물주도 좀 연결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게 매물이 나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미 제 앞에 4명의 먼저 이 동네에서 이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이미 다 줄을 서서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장모님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여기 건물주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90% 계약이 다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건물주가 처음에는 만나주려고도 안 한 걸 부동산이 조금 그래도 읍소를 해가지고 자리를 마련을 했고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전통주 전문점의 모습을 공적인 어떤 이런 전문점의 필요성, 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여기 잘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을 작성을 해서 이 부동산 사무소에서 건물주한테 어필을 했었어요. PT를 한 거죠. 저의 접근 방식 자체가 저는 이런 경험이 없었지만은 그게 조금 신선하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봐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 아이템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건 뭐 강조를 해도 필요는 없겠는데 요즘에 특히나 뭐 이태원이나 아니면 명동 같은 상권에 가보면 또 그리고 거기에 과거에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내가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리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조건의 매물들이 나오기는 하잖아요. 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지금 뭐 상권의 이동 속도도 이제 빨라지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도 잘 되던 곳에 좋은 조건에도 나오긴 해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요. 상권을 넘어서서 내가 리딩하면서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상권을 이길 수 있는 아이템은 또 없다고 저는 이제 겪어보니까 백꽃 막걸리가 이 압구정 로데오의 어떤 상권을 살렸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절대 그게 어떤 단순하게 한 업장이 된 건 아니라 여기는 상권이 바닥까지 갔다가 상승기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5년째 우상향이 있는 곳에 저는 들어온 거니까 되는 거죠. 제가 명동점도 냈었는데 명동점은 똑같은 아이템으로 작년에 저희가 2년간 하다가 접었었거든요. 여기는 대박이 났는데 거기는 쪽박이 났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 상권 자체가 그 현재, 그리고 현재가 지금 어느 시점 정도까지 레벨이 올라가 있는지, 근데 그런 거를 안목을 가지지 않고 들어간다고 하면 당장에 지금 좋고, 거기다 저는 권리금을 줘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거기다 어떤 권리금까지 더해진다고, 거기 업장 규모까지 커진다고 할 때는, 근데 뭐 그게 개인이 가지기 힘든 시야가 아니겠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창업에 대한 시기를 내가 한 몇 월쯤에 가게를 열어야 되니까 요 시기까지는 어디든 내 조건에 맞는 데에서 계약을 마쳐야지, 이런 조급함은 안 가져가고요.
그거는 아무리 오히려 걸리더라도 이쪽에 내가 이 상권에 들어가기로 했으면 그 상권이 향후에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상권이 너무 급격하게 떠도 저는 안 좋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건물주 좋은 상밖에 안 된다고 봐서 너무 급격하게 뜨진 않지만 그래도 점점 완만하게 나아지는 그런 상권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테디한 상권을 찾으시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